여러 앱이나 서비스를 번갈아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띡 하면은 멀티 에이전트를 그냥 할 수 있다. 진짜 2025년도가 AI 에이전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뭐 세일즈포스라든가 심지어 원드라이브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도 연결이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 행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또 구글이 쏟아냈습니다. 요즘 구글 진짜 잘 나가거든요. 비디오 생성 모델도 굉장히 지금 개선이 됐고 구글이 자체 설계하고 있는 AI 칩 TPU V7도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소개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최근에 엔트로픽, 그러니까 클로드를 만든 회사죠. 거기서 제시한 개방형 프로토콜인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거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게 개발자들 사이를 중심으로 난리인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프로토콜을 또 구글이 제시했거든요. 바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서로 다른 LLM, 예를 들어 GPT라던가 아니면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 또는 다른 회사의 이미지들까지도 서로 협력해서 손쉽게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정말 쉽게 여러 가지 다중 에이전트를 결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MCP와 더 나아가서 훨씬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더 많은 앱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요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주말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소개된 다양한 내용들을 또 제가 살펴보면서 영상으로 전해드리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클라우드 마켓쉐어 입장에서 3위가 되다 보니까 구글은 뭐 별론가 보다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AI 기능이라든가 그 다채로운 기능성에 있어서는 구글이 오히려 리딩을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에서 정말 그러한 부분들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2.5가 지금 무료로 풀리기도 했고 비오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인데 이거 지금 동영상을 편집하는 거거든요. 부분적인 것들을 삭제하면은 동영상이 그대로 있으면서 쟤만 삭제가 됩니다. 인페인팅 기술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서 터치를 하는데 저게 옛날에는 이미지에서도 약간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동영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구글이 만들어주니까 지금 보이는 게 전부 다 영상에서 전부 다 AI로 영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AI로 음악을 입혀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저런 거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이전트 갤러리라고 해서 이제 에이전트들을 서로 다 같이 묶어가지고 손쉽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다. 그냥 대화하면서 현재 화면에서 AI 에이전트가 도움을 준다거나 지금 뭐 이제 쇼핑하는데 저렇게 하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꽃을 심고 싶은데 이 꽃에 대응하는 시료를 잘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라거나 그런 다음에 이거 막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채팅을 통해 가지고 채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를 토대로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거 재밌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각각의 비디오 모델, 음성 모델 그리고 LLM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 강력해지고 이제 AI 서비스화가 잘 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에이전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개방형 프로토콜이니까 뭐 세일즈포스라든가 심지어 원드라이브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도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개발자들이 손쉽게 그냥 연결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AI 에이전트 얘랑 엮어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 하나 개발해 놓으면은 A2A,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손쉽게 만들 수 있다. 확장해서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글이 또 클라우드 기준에서의 이 주도권을 점차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 A2A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어떻게 A2A가 동작을 하는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은 이 A2A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쪽이 되겠죠. 그리고 리모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원격 에이전트 이 정도 되길 텐데 얘가 요청하고 얘가 알아서 받아갖고 알아서 어떤 에이전트를 활용할지를 결정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이손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 제이손 파일에 각각의 에이전트들 있잖아요. 각각의 AI들이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자, 옛날에 우리 낙원상가에 수많은 이 예술가들이 서 있으면은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자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베이스 칠 수 있는 분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각각의 이제 나는 요거 가능합니다. 나는 요거 가능합니다. 이러한 어떤 이제 소개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에이전트가 딱 보고 너는 이걸 할 수 있겠네 하면서 속속속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을 일단 다 취합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가져오게 되니까 MCP 설치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에이전트가 엮어서 돼 있는 것들 베이스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 소스들을 쭉 이렇게 온을 시켜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을 해서 알아서 생각해서 대답을 해준다. 물론 내가 어떤 걸 사용할지는 설정을 해줘야겠죠. 설치를 하고 A2A 파트너 보면은 여기 보세요. 얘들 아틀라시안 요거 어딘지 아십니까?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뭐 컴플런스라든가 아니면 지라라든가 이러한 약간 애자일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BCG에서도 피드백을 해주었고 랭체인 쪽이라든가 몽고DB, 페이팔이나 SAP 이렇게 세일즈포스도 그렇고 기업들 중심으로 B2B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 업체들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보니 얘네들 각자 쓰고 있는 어떤 AI 앱들을 전부 다 여기에 통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글 클라우드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AI 앱들이 쏟아져
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A2A라는 프로토콜에 맞춰서 이 모델에 대해서는 이 네임카드가 있고 이 모델에 대해서는 저런 네임카드가 있어가지고 그 네임카드들만 확인하면서 얘들을 묶어갖고 어떻게 잘 만들면 될까라는 것만 고민해서 프로토콜에 맞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딱 구현하면은 여러 시스템을 상호적으로 운영 가능한 그런 앱들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간이고 비용이고 다 줄일 수 있겠죠.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프레임워크도 그렇고 뭐 벤더마다 각각에 맞춰서 다 개발해야 되니까 정말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고객 지원이라든가 뭐 일정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하다든가 각각의 AI 에이전트들이 있을 텐데 그 에이전트들을 똑같은 프로토콜 하에서 연결만 시켜놓고 요를 시스템으로 이게 뿌려버리면은 이 모듈화된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A2A가 각각 자기가 제공하는 에이전트 기능들, 에이전트 카드라는 거를 제이슨 형식으로 똑같이 표준 형식으로 공개를 하니까 마치 MCP처럼 자동으로 탐색하고 호출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그냥 여러 에이전트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토대로 해서 점차 확장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A2A 자체가 오픈 API 수준의 보안 체계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는 이제 보안 수준을 기본으로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제 하반기에 나오면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는 어차피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돼 그냥 어차피 내가 쓰고 있던 제미나이 기준으로 저는 요즘 제미나이 많이 쓰거든요. 여러 앱이나 서비스를 번갈아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띡 하면은 멀티 에이전트를 그냥 할 수 있다. 진짜 2025년도가 AI 에이전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내가 허용하고 있는 로컬 정보들만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MCP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은 내 개인화되고 맞춤형되는 것들을 별도로 뭐 할 필요도 없이 에이전트들이 알아서 가져가고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니까 결국은 내 개인정보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나도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에이전트가 활용해서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좀 약간 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클리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도 어쨌든 내가 이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할 때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때에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세상이 오느냐 예를 들어 뭐 회사에서 뭐 인사 담당자가 뭐 채용 관련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하나의 에이전트가 일단 지원 목록을 쭉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또 다른 에이전트가 인터뷰를 알아서 일정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인사팀 쪽에서 이러한 작업을 일일이 손으로 뭐 엑셀 작업하는 거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주문 처리를 한다거나 IT 지원 요청 이런 것들도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챗GPT 통해서 뭐 하고 제미나이 통해서 뭔가 이제 쓰고 그걸 이용해서 또 내가 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던 거를 에이전트가 하나로 합쳐갖고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이런 앱들이 쏟아질 겁니다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잖아요. 내가 말하면서도 어떻게 되는지 저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계속 화면을 보면서 서제스천을 하고 직접 행동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가 별도의 앱이나 창을 전환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 그냥 보고 있는 데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하나로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으로 확장이 되면은 결국은 데이터 센터 각각으로 나눠져 있고 AI 모델들이 각각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인텔리전스들이 지능들이 서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 막 달리고 있어 막 내가 더 잘할 거야 내가 더 뭐 할 거야 하면서 스타트업들이 딱 이러서는데 얘네들을 또 하나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생태계는 생태계대로 유지가 되면서 각자 돈을 벌 수 있고 각자 뭐 토큰을 이제 소비하면서 API 호출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을 거대한 단일 모델로 다시 또 구축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또 한층 더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 개발 효율 같은 것들이 나아진 거는 당연히 물론이고 사용자들도 이런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통합해서 쓸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이 통합을 얼마나 잘 할 것이냐가 이 AI 앱의 질을 결정하는 이러한 걸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A2A 관련해서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드렸고 MCP와 비교를 해봤을 때 MCP 자체는 어떠한 툴들을 기본적으로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I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파일을 접근하는 그러한 툴을 가져온다. 아니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가져온다. 이미지를 읽는 걸 갖고 온다. 이런 식인데 이거는 이번에 아예 에이전트들끼리 연결을 해버리니까 훨씬 더 큰 규모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대과학 해외 채널에서는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 영어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안대공학 스토어에서는 이렇게 윤희님이 입고 계신 요즘 입기 좋은 후드 집업 그 외에도 다양한 굿즈들이 있으니까 단체 티, 단체 옷도 환영드립니다. 데스크패드도 저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빠른 소식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소식 전달 드릴 거는 유튜브 말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활용하셔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